이제 인서트 프론트라는 것은 프론트 그림으로 봤을 때는 맨 왼쪽 노드에 해당되겠죠. 프론트 쪽에다가 원소를 삽입. 이게 인서트 프론트겠죠. 먼저 이것도 저의 설명을 단계적으로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작성하시고, 그리고 작성된 포맷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내용상으로 같은지 내가 맞게 했는지 체크는 다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작성해보고 그게 교재에 있는, 그리고 강의 자료에 있는 거하고 같게 작성되었는지 나중에 체크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코딩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프로토타입은 주어진 대로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봐야 돼요. 인서트 프론트 할 때 데크 자체를 표현하는 구조체를 그냥 주지 않고 주소를 줬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이 주소 번지수에 찾아가서 그 내용, 이 안에 가지고 있는 내용은 프론트, 리어 두 개의 포인터죠. 그 내용을 수정할 수도 있게끔 하기 위해서 포인터 값을 넘겼겠죠. 수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포인터가 아니라 그냥 구조체 자체를 넘기거나 아니면 포인터를 넘기면서 콘스트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가서 수정할 수 있게 그냥 일반 포인터를 넘겨줬어요. 다음에 두 번째 인자로는 엘리먼트 타입을 줬어요. 이렇다라는 거는 노드 안에 들어갈 내용만 딸랑 준 거죠. 그러면 이 안에서 에멀록 받아야 될 것이고, 노드를 에멀록 받아야 될 것이고, 노드 안에 데이터 영역에다 요걸 채워 넣고, 이 새 노드의 L링크, R링크와 DQ에 있는 프론트, 리어 이렇게 플러스 기존 노드의 L링크 또는 R링크를 다 연합해서 각종 링크들을 이용해서 이중 연결 리스트에다가 데크에 인서트 프론트한 폼으로 노드를 삽입하면 되겠어요. 그럼 먼저 기존의 노드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나눠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눌 때 먼저 있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기존의 노드가 있어요. 자, 이렇게 노드가 있고 여기는 널 포인터일 거고, 이거는 이거는 이걸 가리키고 있고, 요거는 널 포인터일 겁니다. 그리고 어, 여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데크가 있죠. 데크는 두 개의 포인터를 가지고 있어요. 프론트하고 리어 이렇게 두 개의 포인터를 가지고 있고, 프론트는 맨 첫 노드, 리어는 맨 마지막 노드를 가리키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새로운 노드를 할당 받아서 그 새로운 노드를 맨 앞에다 붙이는 것이죠. 색깔을 바꿔서 진행해 봅시다. 맨 앞에다가 새로이 할당받은 노드를 넣고, 이 부분에다가는 요거를 갖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L링크, R링크 이거를 이용해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 수정해야 될 링크가 어딘지 한번 봅시다. 새로 들어온 거에 양쪽 링크는 분명히 수정해야 되죠. 요거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것 중에는 어떤 링크를 수정해야 되나요? 요거 수정해야 되죠. 이게 기존에는 널 값을 가지고 있었을 건데 널 값이 아니라 이 새 노드를 가리키게끔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링크가 수정되어야 돼요. 그럼 이거는 할당받을 거니까 할당받는 포인터가 하나 있을 거예요. 뉴노드라고 이름 지어 봅시다. 그럼 뉴노드가 얘를 가리키고 있는 상황에서 요것이 새 노드를 가리켜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수정돼야 될 건 요 프론트가 수정되어야 되죠. 프론트가 이제는 맨 앞에 노드가 이게 아니라 이거니까 이거니까 프론트라는 포인터도 수정해야 돼요. 리어는 수정할 필요 없겠죠. 예, 리어는 맨 마지막 노드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맨 앞 노드가 교체되더라도 리어는 변동이 없어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당연시 얘기했던 새로 할당받은 노드의 L링크와 R링크 이렇게 네 개의 링크를 수정해서
새로 할당받은 노드를 편입시켜야 됩니다. 그럼 4개의 노드를 수정하는 순서를 한번 정해보기 위해서 번호를 써볼게요. 1번, 2번, 그 다음에 요게 3번, 요것이 4번. 포인터 4개에다가 번호를 붙였어요. 어떤 순서로 수정해야 되나요? 먼저 생각해 봅시다. 1, 2는 기존에 밸리드한 값을 가지고 있지 않은 포인터예요. 그러니까 1, 2는 나중에 수정합니다. 3, 4는 기존에 밸리드한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보세요. 3은 맨 앞이라는 표시로 널 값을 가지고 있죠. 물론 널이라는 게 의미 있는 값이긴 하지만 다른 포인터는 아니니까 요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프론트라는 이 포인터가. 그럼 현재 유의미한 값을 가지고 있는 포인터와 가지고 있지 않은 포인터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걸 먼저 수정해야 되죠? 가지고 있지 않은 포인터들을 먼저 수정하고 가장 유의미한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맨 나중에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순서상으로는 4번이 가장 나중에 수정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널 값을 갖고 있는 3번을 수정해야 될 것이고 1, 2번은 뭐 순서 없이 이렇게 수정을 하면 될 거예요. 우연히 번호가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맞았네요. 그래서 1번에 먼저 값 넣고 2번에 넣고 3번 넣고 4번 넣고 이렇게 해봅시다. 그럼 1번, 2번에 값 넣는 거는 문장을 쉽게 만드실 수 있죠. 뉴노드의 1번 해봅시다. 뉴노드의 link equal null 하면 되죠. 그 다음에 2번부터는 내용이 들어가네요. 2번은 어떻게 수정하면 될까요? 뉴노드의 rlink에다가 뭐를 넣죠? 2번이 뭘 가리켜야 되죠? 얘를 가리켜야 되죠? 얘라는 게 지금 누가 가리키고 있나요? 기존의 프론트 값이 가리키고 있죠. 지금 이쪽으로 옮기기 전이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는 기존의 프론트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을 해결했어요. 그럼 3번 해결해 봅시다. 3번은 요거예요. 여기 네, 기존의 첫 노드였던 그 노드의 L링크. 그럼 기존의 첫 노드는 뭐라고 부르죠? 아직까지 프론트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프론트라는 포인터는 4번인데 그거 아직 안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프론트의 L링크. 프론트의 L링크에다가 뭘 넣으면 되나요? 뉴 노드를 넣으면 되죠. 다음 4번. 맨 마지막으로 프론트에다가 뭘 넣으면 돼요? 프론트 역시 새로운 노드를 가리켜야 되겠죠. 예, 이렇게 간단히 적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코드에서는 뉴노드는 그냥 뉴노드지만 프론트하고 리어는 여기서 안 고쳤으니까 프론트는 그냥 프론트가 아니라 뭐의 프론트예요? DQ의 프론트겠죠? 예, 이렇게 바꿔서 그럼 미리 이렇게 써서 헷갈릴 수 있나요? 여기 나오는 프론트라는 것을 다 이렇게 써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뉴노드의 rlink equal dq의 프론트. dq의 프론트의 llink는 뉴노드. dq의 프론트는 뉴노드. 이렇게 되었죠? 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요거가 지금 우리가 진행한 이것은 기존의 노드가 한 개 이상 노드가 0개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한 개 이상 노드가 있을 때 붙이는 방법입니다. 그럼 노드가 0개일 때 붙이는 방법은 뭔가요? 아주 간단하죠. 새로운 노드에 L링크, R링크에다가 전부 널이라고 넣어주고 그 다음에 프론트하고 리어가 모두 새로운 노드를 가리키게 하면 되죠.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느낄 것은 뭐냐 하면 insert front라는 함수이지만 항상 프론트 값만 변경되지는 않죠. 만약에 노드 개수가 0개인데 처음으로 첫 노드가 삽입되는 경우다라고 하면 리어 값도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고
코드를 볼게요. 코드를 봅시다. 먼저 공백 상태인 경우, 이런. 공백 상태인 경우라는 건 기존의 노드 개수가 0개인데 첫 번째 노드가 들어올 때, 그러면 에멀록하고 데이터블을 채우는 거는 이렇게 됩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링크 수정하는 부분에 집중해 볼게요. 첫 노드로 들어왔다. 그럼 새로운 노드의 L링크, R링크에는 그냥 널값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두 개하고 이거 두 개가 서로 순서 없이 진행돼도 상관이 없죠. 순서 없이 진행돼도 상관없어요. 여기서는. 그리고 DQ가 갖고 있는 두 개의 포인터 값에다가 모두 뉴노드를 가리키게끔 넣으면 되겠죠. 문장 개수로는 똑같이 위아래가 4개지만 위에 게 개념상으로 훨씬 간단하죠. 아래 거 봅시다. DQ의 프론트의 L링크를 먼저 고쳤네요. 아까 저는 요거 두 개를 먼저 하자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거 두 개가 아무 내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DQ의 프론트의 L링크도 내용이 없기는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건 그냥 지금 현재 값 널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널이니까 이 널이던 포인터가 뉴노드를 가지게 한다. 그 다음에 새로운 노드의 L링크는 맨 왼쪽이니까 널, R링크는 기존의 프론트 노드를 가리키게 한다. 기존의 첫 노드의 값을 가지게 한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데크의 프론트라는 포인터는 기존의 첫 노드를 가지고 있었겠지만 이제 새로운 첫 노드가 뉴 노드니까 이 값을 가지도록 합니다. 요거 세 개 간에는 서로 순서가 뒤바뀌어도 상관없다라는 거를 이해하시고, 요거는 맨 마지막으로 빼자라는 걸 이해하세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중간에 두 번, 여기서도 한 번 썼죠, 여기서도 한 번 썼죠. 이렇게 해서 두 번이나 이 프론트, DQ의 프론트라는 값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장을 먼저 수행해 버린다면 DQ의 프론트라는 값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이 맨 마지막에 수행돼야 한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중요한 이유는 뭐라 그랬죠? 아까 다시 원리로 되돌아가서,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기존의 유효한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건드려야 된다라고 했어요. 같은 원리로 모든 알고리즘을 생각하시면 이 링크를 다루는 부분에서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유효한 값을 미리 가지고 있는 것은 무조건 맨 뒤쪽에 수정해야 된다. 그리고 유효한 값이 여러 개의 유효한 값을 가진 링크 필드를 2개 이상 동시에 고쳐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것들끼리 서로 어떤 순서로 바꿔야 되는지를 따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이 함수 안에서는 해당되지 않지만 그런 것이 나올 수 있어요. 이중 연결 리스트 같은 데서 나왔었죠. 예, 여기에서는 그보다는 간단한 함수입니다. 이렇게 지금 소스를 다 열었지만 열기 전에 작성해 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아직 작성 안 하신 분들도 지금 눈으로만 한번 보고 설명 들었으니까 이거 보지 마시고 본인이 작성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앞에서 방금 전에 했던 함수하고 쌍둥이처럼 생겼죠. 똑같은데 이름만 프론트 대신에 리어예요. 즉, 맨 뒤쪽에다가 새로운 노드 삽입인 것이죠. 어떤 부분이 같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 생각해 봅시다. 이것도 역시 기존의 노드 2개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맨 앞하고 맨 뒤 링크는 널,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데크 포인터에는 데크라는 구조체에는 프론트라는 포인터, 리어라는 포인터가 있는데 각각 첫 노드, 마지막 노드를 가리키고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새로운 노드가 이번에는 맨 뒤로 들어가죠. 그러면 색깔을 달리해서 새로운 노드가 할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노드가 마지막 노드를 가리켜야 되고, 여기에는 그냥 너를 넣으면 되고, 여기에는 인자로 받은 아이템을 채워 넣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리어가 요걸 가리키고 있던 거를 끊고 새로운 노드를 가리키게 되면 되겠죠. 그런데 이 새로운 노드는 할당받은 것이기 때문에 역시 아까처럼 포인터를 하나 선언해서 그 포인터가 얘를 가리키게끔 에멀록 받을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노드의 주소는 뉴노드라는 것으로 호출하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지금 요 마지막 노드도 널이었는데 새 노드를 가리켜야 되죠. 여기에서도 수정되어야 될 링크 필드를 표시해 보면 여기 1번, 2번, 3번, 3개인가요, 이번엔? 여기 있군요. 예, 예. 널값만 넣었지만 4번 이렇게 4개의 링크를 수정해야 됩니다. 그럼 수정하는 순서를 생각해 보면 좀 전에 금방 했기 때문에 쉽게 생각이 떠오를 거예요. 먼저 3, 4번은 기존에 유의미한 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냥 쓰레기 값이기 때문에 맨 먼저 여기다 값을 세팅해도 아무도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그럼 3, 4번 먼저 수정하고, 그 다음에 2번도 기존에 널 값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다음에 1번은 매우 중요하죠. 아주 유의미한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수정합니다. 이렇게 3개는 그냥 한 벌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2번은 밸리드한 값을 갖고 있지만 그 값이 널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순서대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3번에다가 뭘 넣으면 돼요? 3 이퀄 뭐라고 넣어야 되죠. 그럼 3번을 부르는 거를 먼저 해봐요. 이 필드를 뭐라고 부를 수 있나요? 이 변수 값을 통해서 부를 수 있죠. 뉴노드 화살표 L링크 이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뉴노드 화살표 L링크 이퀄 이것이 마지막 노드, 기존의 마지막 노드를 가리켜야 되죠. 그럼 기존의 마지막 노드는 누가 가리키고 있나요? 요것이 가리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리어를 이번에는 풀네임을 다 써봅시다. DQ의 리어 값을 넣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3번이 해결된 거예요. 4번은 하실 수 있겠죠. new node의 rlink equal null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은 뭐라고 수정하나요? 2번을 먼저 불러야 돼요. 그래야 그 자리에다가 new node를 넣죠. 2번을 뭘 통해서 부를 수 있죠? 리어를 통해서 부를 수 있죠. 리어 화살표 rlink 그것이 2번 필드죠. 그렇게 해봅시다. DQ의 리어의 rlink 이게 2번을 부른 거예요. 그럼 2번에다가 뭘 넣으면 되나? 2번은 새로운 노드, 새 노드의 주소를 가져야 되죠. 그 주소는 누가 갖고 있어요? 이 변수가 갖고 있죠. 그럼 이 변수 값을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그럼 이 변수가 가지고 있는 게 이 노드의 주소니까 그 주소를 여기다가 복사한다라는 건 얘가 이걸 가리키게 된다. 그림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2번이 해결됐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값을 가지고 있던 1번도 고칩니다. 1번은 뭔가요? 1번을 부른다면 DQ의 리어죠. 이거는 뉴노드라고 쓰면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앞부분하고 다른 부분을 작성해 봤어요. 다르다라는 건 앞에 거는 프론트를 조정해서 맨 앞에다가 노드 삽입, 이번 거는 리어를 조정해서 맨 뒤에다가 노드 삽입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이었죠. 그러면 완전히 같은 부분은 어떤 경우일까요? 지금 이 함수 자체를 앞에서 인서트 프론트 할 때 2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생각했죠. 기존의 노드가 하나라도 있는 경우, 하나도 없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생각했잖아요. 이건 지금 기존의 노드가 있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본 거죠. 기존의 노드가 없는 상태에서 첫 노드가 들어간다 라고 할 때는 앞에서 한 인서트 프론트하고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예,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양쪽 새로운 노드의 양쪽 링크에는 널값 넣고 프론트 리어는 둘 다 새로운 노드를
가리키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각자 작성을 해보신 다음에 어, 내가 작성이 끝까지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셔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코드를 열 거예요. 자, 코드를 열었습니다. 그럼 새 노드 할당 받아서 거기다 데이터부를 채워 넣는 거 평범하니까 이제 지나갑시다. 링크 필드를 정리하는 부분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첫 노드로 들어가는 경우는 좀 전에 인서트 프론트하고 같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어요.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 하고 있죠. 그 DQ의 리어라는 게 유효한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수정하라고 했어요. 앞에 있는 세 개는 무순으로 수정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는 순서 없이 수정했고 마지막에 리어 값을 수정했어요. 다시 한번 힌트가 필요하셨던 분들은 이 소스를 눈으로 잘 보면서 이해하신 다음에 작성할 때는 여기 있는 거를 한 글자씩 옮겨서 타이핑하지 마시고 본인이 머릿속에 구상한 것을 종이에 적던가 내가 구상한 것을 종이에 적은 다음에 그 종이에 있는 것을 보면서 타이핑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남이 이렇게 제공한 소스를 보면서 타이핑하는 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코드를 보면서 내가 혼자서 개념 정리를 하고 개념 정리한 거를 노트에다가 적는데 그 적는 형태는 보통은 의사코드 형태예요. 온전한 문법을 깨끗하게 갖춘 그런 식으로 정리해도 괜찮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에멀록 같은 문장은 조금 짧게 줄여도 되고 아니면 에멀록이 내가 마음에 걸려서 이걸 깔끔하게 해결해 놔야 코딩할 때 마음이 좀 편하겠다. 그런 경우에는 또 에멀록을 이 문장을 좀 긴 문장이긴 하지만 깨끗하게 노트에다 정리해 놓는 것도 또 방법입니다. 각자 자기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지면에다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정리한 그 지면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코드로 바꾸는 것이 가장 정석이고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게 왜 좋은 방법이라고 하냐면 작은 프로그램을 할 때는 머릿속에 있는 걸 직접 어떤 지면도 활용하지 않고 직접 코드로 옮기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10줄 정도만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런 식으로 작성이 안 돼요. 그러면 지면을 한번 거쳐서 나의 논리를 정리를 한 다음에 옮기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빨리빨리 그거를 따라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정리를 머릿속에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그리고 또 한계가 있겠죠. 머릿속에서만 정리를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이상으로 그게 확대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쫓아가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천천히 시간을 조금 더 들여서 쫓아가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이상으로 더 커진다면, 더 복잡해진다면 아예 쫓아가지 못하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논리를 먼저 정리한 다음에 그거를 점점 코드에 가깝게 종이에다가 쓴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내가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그 에디터에다 타이핑할 때는 거의 머리는 굴리지 않고 그냥 손가락만 사용해서 옮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코딩을 시작하는 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렇게 작성해 보시기 바래요. 자, 다음 함수는 delete front라는 함수가 나왔어요. 그럼 이 함수 뒤에는 delete rear라는 함수가 나오겠죠? 그럼 똑같이 생긴 또 쌍둥이 함수를 두 개를 만들 건데 delete front의 함수 프로토타입을 봅시다. 데크만 딸랑 줬어요. 데크만 주고 그리고 반환 타입으로는 뭘 바래요? 데이터부만 바라고 있죠. 양쪽의 링크부는 필요 없으니까 노드 전체를 반환하는 게 아니라 그 노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부만 반환해줘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 노드는 또 다 썼으니까 프리를 시켜야 되겠죠. 앞에서 연결 리스트에서 노드 삭제할 때 했듯이 프리시킬 노드의 포인터를 저장할 변수, 그 다음에 그 노드를 프리시킨 다음에는 그 노드 안에 있는 데이터부를 반환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반환하기 위한 엘리먼트 타입의 변수 이렇게 두 개가 필요하고 또 인서트 할 때하고는 달리 딜리트 할 때는 노드를 삭제할 거기 때문에 empty인지 체크를 먼저 하고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항상 empty, full 체크를 해왔는데 지금은 연결 리스트 상황이기 때문에 full 체크는 생략했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empty 체크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두 개의 함수가 똑같은 작업을 그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이거는 한꺼번에 설명을 했고요. 이제 딜리트 프론트에 대해서 해봅시다.